자, 오늘 여러분께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거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을 아마 들어보지 않으신 분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기술주, 성장주들이 보통 그 직원들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주식 보상 제도를 세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 주가에.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니네 왜 주가는 바닥인데 왜 자꾸 니네 임원진들한테만 몇백만 달러씩 주식 보상 제도를 주냐 이러면서 소파이도 그렇고요. 우리 당장 생각나는 게 팔란티어도 엄청나게 이 주식 보상 제도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았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 CFO 소파이의 CFO한테 물어본 거죠. 야, 니네 주식 보상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한번 좀 얘기 좀 해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들었대요. 들었는데 아니나 웬걸 이거 우리 스트롱바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야, 이거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소파이 이거 강력하게 매수를 해도 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식 보상제도 이 영상이 좀 굉장히 길 거예요. 아마 2편 정도로 나눠질 텐데 아마 들으시면 앞으로 다른 회사들의 주식 보상제도 얘기가 나왔을 때 오늘 이거 들으셨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소파이가 왜 욕을 먹냐? 주식 보상 제도로 경영진들만 자꾸 배를 불리고 있다. 그래서 CEO인 앤서니 노터가 뭐 트위터에다가 뭐 이상한 뭐 개인적인 글만 올리면 거기에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갖고 야, 이 소파이 니네 지금 왜 너네 지금 계속 이 희석할 거냐? 1년에 주가 24%씩 그냥 주가가 희석될 것 같은데 어떡할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야, 주가 3달러 됐어. 이거 어떡할 거야? 지금 니네들 배만 부르고 있잖아. 이 주주들 돈 가지고 너네들 임원진들 지금 주식 보상 제도로 배만 불리는데 이거 이렇게 이럴 수 있냐? 라고 굉장히 이제 비난을 많이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이 주식 보상 제도는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에게 안 좋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안 좋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석이 생겨요. 희석. 주가가 희석이 돼요. 그럼 주가가 가치가 당연히 주식의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 말은 주가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갭 프로피터빌리티를 작성을 할 때 SBC라는 항목을 더해야 돼요. 이건 규칙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회계 규칙 GAAP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표를 작성을 할 때 이 SBC를 포함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SBC는요 그 당시에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직원들에게 나중에 어떤 너네들이 일을 잘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거나 실적이 좋으면 이거를 그때 가서 주식으로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현금 발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갭 프로피터빌리티를 작성을 할 때 이 SBC를 포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넷 인컴을 봤을 때, 넷 인컴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흑자인 회사를요, SBC 비용을 처리를 하면 넷 러스로 보일 수가 있어요. 손실 회사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적자 기업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주식 보상 제도가. 자, 이렇게 일단 이해를 좀 하시고. 자, 그럼 딜루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이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 글은 좀, 그래가지고 이제 슬라이드 하나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시총 100인 회사가 있다. A라는 회사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주식수가 40개였대요. 주가는 2.5원. 그래서 시총이 100원입니다. 쉽죠? 그런데 여기서 주식 보상 제도를 한다고 해갖고 주식을 늘렸어요. 10주를. 그래서 주식수가 50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시총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주가는 2.5에서 2달러가 됩니다. 왜? 시총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잖아요. 그런데 주식수가 50이 돼버려서 같은 시총이라고 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서 주식의 희석은 주가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SBC가 주식의 희석을 시키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파이 주식 보상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보실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주식 보상 제도가 나옵니다. 소파이에 주식 보상 제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가 Restricted Stock Unit. 아마 이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RSU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 Performance Stock Unit입니다. PSU예요. 일단은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거 퍼포먼스 뭡니까? 이거 성능, 성과.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잘 보고 주가를 사람들이 임원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25달러가 된다, 35달러가 된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했을 때
이 주식을 실제적으로 그때 주식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PSU다라는 것이고요. 반대 이 다른 건 이 RSU는 조금 달라요. RSU는 성과는 조금 다르게 너희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잘 소파 위에 몸을 담고 있으면 이 정도 주식을 줄게라고 하는 게 이제 리스트릭트 스톡 유닛인데,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자,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가 RSU, 두 번째가 PSU가 있다. 얘네들이 SBC를 구성한다. 그리고 스탁 옵션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글에서는 스탁 옵션은 빼자. RSU랑 PSU만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말씀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단어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자, 그랜티드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직원들에게 주식을 주는 게 아니고요. 너네들이 이 정도의 일을 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이만큼 줄게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랜티드. 그리고 여기 지금 베스티드랑 어워디드라는 말이 나올 텐데 이게 실제로 그 직원들에게 너네 지갑에 정말 주식을 꽂아주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단어를 조금 이제 분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요 이 RSU든 PSU든 이 주식 보상 제도는요 가끔 줬던 걸 뺏기도 합니다. 폴핏 몰수를 시키기도 해요. 왜? 언제? 만약에 니네들이 하기로 한 이 조건을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 이거 안 준다는 거야. 아예 안 줘. 짤 없어요. 하나도 안 줘. 두 번째, 너네들이 회사 떠나지? 짤 없다. 이거 니네 주기로 한 이 주식 우리 아무것도 안 준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 서비싱 피어리드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서비싱 피어리드는 제가 나중에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야 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RSU를 봅시다. RSU는 대부분의 그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RSU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 certain vesting period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직원이 소파 위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지금 이건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수여하는 날 뭐 가격의 가치가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뒤에서 이제 바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게 예시를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예입니다. RSU의 예예요. 이건 뭐죠?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가상의 인물이 있습니다. 가상의 임원진이 일을 잘해요. 그래서 2021년 9월 30일 날 회사가 약속을 합니다. 야, 니네 너 이거 줄게. 50만 주 줄게. 근데 그때 그날의 종가가 15.88달러예요. 실제로 9월 30일 날 날짜 보시면 소파의 주가가 15.88달러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가져갈 수 있는 돈,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죠. 50만 곱하기 15.88을 하니까 794만 달러예요. 그렇죠? 794만 달러를 그러면 이 회사는 비용으로 이제 처리를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스팅 피어리어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이다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25원 얘기를 했을 텐데, 자, 아까 제가 1년 동안 1년, 한 분기, 두 분기, 세 분기, 네 분기 동안 총 794만을 나누기 4를 하는 거죠. 4를 해요. 그래서 한 분기당 198만 5천 달러씩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 198만 5천 달러에 대한 비용이 나갔다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건 회사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이 지금 미리 비용을 처리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베스팅 피어리드가 1년이니까 총 4분기겠죠. 그래서 요 4분기 동안 각각의 분기 동안 198만 5천 달러를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얼마를 주기로 했죠? 이 사람한테 794만 달러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 동안 비용 처리를 했고요.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2021년 9월 30일이었는데 2022년 9월 30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0만 주는 이 사람이 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 주가가 15.88달러에서 4.88달러가 됐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 회사는 이 사람에게 50만 주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4.88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얼마다? 244만 달러 어치밖에 안 된다. 가치가. 원래 근데 이 회사는 794만 달러를 이미 비용 처리를 했죠.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실제적으로 주가 지금 재무제표나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특히 RSU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 금액은 실제로 이 회사가 현금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플러스 원 하나 플러스
더 얘기를 하면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회사가 주기로 한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이 이 사람에게 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주가가 이렇게 4.88달러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계속 SBC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한 분기당 198만 5천 달러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는 이 794만 달러의 갭 SBC 익스펜스를 아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여기다가 표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요걸 보고 이 794만 달러를 보고서 우리가 지금 야, 이 회사 왜 이렇게 많이 주식 보상 제도를 많이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죠. 실제로는. 왜냐면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그 주식의 가치는 2.44밀리언 달러어치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으면 이 사람이 이 주식을 받죠. 그러면 1.2밀리언은 텍스로 지출을 다시 뱉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RSU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RSU가 뭔지? 자, 그래서 일단 요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일단 예시입니다. 예시고요. 실제로 이 소파이의 RS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은 뭐 다 같지는 않다.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다라는 거죠, 조건이. 그래서 일단 회사가 이 사람에게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나서 이 그랜팅 이제 베스팅 피어리드를 하는데 이 피어리드 기간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CEO인 앤서니 노토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 RSU를 이제 매월 기준으로 이제 베스트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의 RSU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면 되고, 비단 소파이뿐만 아니라 이 스탁 베이션을 SBC를 하고 있는 모든 회사를 볼 때 이렇게 SBC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사람이 이제 RSU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키 인포메이션인데, 자, 봅시다.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이 아웃스탠딩 주식으로 이제 밖으로 나온 게 그때 이제 한 5,300만, 여기 밀리언일 겁니다. 5,300만이었는데, 현재까지 이제 늘어난 게 6,300만으로 조금 늘어났다. 그리고 뭐 수요한 거, 베스티드 한 거, 뭐 이게 비용 처리한 거, 그 다음에 뺏긴 것도 있죠. 실제로 여기 임원이 2명이 나가가지고 뺏긴 것도 있고, 뭐 일반 직원들도 많이 관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몰수한 주식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갭 프로피터빌리티가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그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서 프로피터빌리티 표를 작성을 할 때 여기 넷 인컴을 하는데 얘네들 지금 가로쳐 있죠. 넷 로스가 났습니다. 왜? 여기 지금 갭 프로피터빌리티에 지금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770만 달러가 지금 표시가 됐어요. 원래 얘네들이 지금 이게 만약에 770만이 포함이 안 됐다면 이거보다 아마 플러스 얼마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넷 인컴이 플러스일 텐데 결국 이게 포함이 되면서 손실이 났다, 넷 러스가 나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SBC가 non cash expense다.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돈으로 이제 발생을 할 비용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이제 SBC를 하는 이유가 일단 그 직원들에게 현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 회사의 현금을 조금 아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주식으로 주고 현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GAAP는 지금 그 스탁 베이스에이션 컴펜세이션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포함이 안 됐다면 이 회사는 지금 흑자로 표시가 됐을 거다. 프로피터블하게 표시가 됐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갭 프로피터빌리티 표에서 지금 넷 로스가 난 게 진짜 로스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RSU를 미루어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 나간 현금이 아니죠. 일단 현재 나금이 아니고 물론 나중에 나가겠지만 일단 이건 주식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77밀리언 달러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작은 돈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RSU의 특성상 회사를 관두면 하나도 받지를 못하는데 이 만약에 forfeited 된 돈은 이 역시 나갈 돈이 아니다. 이건 뭐 돈이 굳는 거죠, 회사의 입장으로는. 그래서 일단 RSU에 대해서 여러분께 일단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RSU보다 조금 더 이게 설명이 쉽습니다. 이거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이 PSU가 대박인데 이게 한번 보시죠. 이게 안 되면 앤서니 노토는 개털입니다. 돈을 못 받아요. 자, 볼게요. 자, 퍼포먼스 스탁 유닛은 뭐냐? 타겟을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겟, 목표,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표 주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파이가 이 타겟을 주가로 정했거든요. 이 주가를 만약에, 못 충족을 시키면 못 받는다. 여기 빨간색 보시죠. 자, 타겟이 뭐냐? 자, 소파이의 PSU가 지금 퍼블리클리 주가와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보시면, 25달러, 35달러, 45달러, 그러니까 90일 평균 가격이 25달러가 됐을 때 1차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받을 수가 있고요. PSU의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목표 35달러를 또 충족을 하게 되면 나머지 3분의 1을 PSU로 또 주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그다음에 마지막 목표인 45달러가 되면 나머지 3분의 1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네들이 25달러가 안 되면 이 PSU로 주기로 한 주식은 아예 못 받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그게 2026년 6월 1일 전에 성사가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얘들 꽝이다. 앤서니 노토를 비롯한 임원진들, 직원들 다 돈을 많이 못 받아요. 굉장히 많이 못 받습니다. 그냥 월급만 받고 나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앤서니 노토의 PSU가 처음에 나왔던 게 2021년 6월 1일 날 이제 주었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준 게 몇 주야? 일시, 100, 1000만, 640만 주를 약속을 했대요. 그때 주가가 14.66달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곱하면 한 94밀리언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PSU를 언제 주냐? 2021년 8월 20일 날 이제 줬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실제로 준 거 아닙니다. 이거는 목표 주가를 이뤄야 실제로 얘네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지금 임원진들이 받아가는 게 한 126밀리언 달러고 주식 수로는 1671만 주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2021년 2분기, 2021년은 3분기. 왜냐면 이 PSU가 이 회사가 상장했을 때 일단 나간 돈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옛날 그 재무제표 뭐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보자. 지금 여기 보시면 몬테카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목표 주가를 달성했을 때 어떤 계산식들, 뭐 이런 인자, 뭐 여러 가지 인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목표를 돈을 어느 기간 동안 줄지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몬테카를로로. 근데 요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들이 25달러, 35달러, 45달러를 2026년 중반까지 달성을 하지 못하면 개털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앤서니 노토가 126밀리언 뭐더라 뒤에 사진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먼저 잠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웃긴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자,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뭐 이게 뭐냐 마이크로소프트니 이거 모르겠다. 이 사람 그다음에 이것도 모르겠다. 이 발클레인가요?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이 35밀리언, 84밀리언 막 이렇대요. 그런데 앤서니 노토가 받기로 반 돈이 103밀리언 달러다. 이거 뭐 다른 투자은행보다 더 많이 받아. 주가는 완전히 바닥인데 얘네 왜 이렇게 많이 받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PSU가 대부분이에요. PSU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5달러, 35달러, 45달러를 충족을 하지 못하면 이 돈의 대부분을 받지를 못해요. 이 앤서니 노토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 이거 우리들은 지금 주식이 마이너스 소파의 주식 사가지고 마이너스가 몇 프로인데 이 앤서니 노토는 103밀리언 달러를 받냐? 이거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2026년 중반까지 목표 주가 달성하지 못하면 뭐 앤서니 노토 뭐다? 개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뭐 임원들, 직원들에게 총 나간 PSU가 2314만 주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뭐 비용 처리는 됐겠지만 주가 달성 못하면 안 나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 나간 것만 보고 이렇게 막 너무 뭐 적자 기업이다라고 착각을 하지 말자라는 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익스펜싱 피어리다고 해갖고, 만약에 이 회사의 주가가 25달러가 됐다. 그럼 얘네들 주기로 한 이 PSU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얘네 수익 분배할 거냐. 우리 아까 기간 나눴죠? 베스팅 피어리어드. 그게 이제 아까 그 몬테카를로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인자들, 요런 인자들을
고려해서 이 베스팅 피어리어드를 얘네들이 이제 그때 고려할 거다, 참고해서 이제 나눠줄 거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고요. 이거 그냥 쭉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볼게요. 또 이제 희망적인 좋은 얘기가 있는데, PSU가 이제 더 이상 지금 발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IPO 주식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2,300만 주의 PSU가 이제 수요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뭐 12만 1,000 PSU가 언제 됐냐? 2021년도 2분기, 3분기, 그 다음에 2021년 4분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나서, 아니다. 2021년도에 이렇게 좀 많이 주고 12만 주를 언제 줬냐? 2022년 1분기에 줬고 그 이후로 여태까지 PSU를 한 번도 발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지금 PSU는 발행을 하지 않고 있더라. 요건 굉장히 좀 고무적인 거죠. 더 이상 왜냐면 추후에 주가를 희석시킬 그런 여지를 만들지 않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RSU랑 PSU를 알아봤는데, 그럼 이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향후 전망이 어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파이의 쿼터리 SBC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늘었다. 언제? 지금 맨 처음에 IPO 하고 나서 극 초반에 2021년도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그 초반에는 RSU와 PSU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겠다고 한 약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분기 보고서를 봐도 지금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으로 나간 게 77에서 한 800밀리언 달러 정도 계속 이게 비용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비용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안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굉장히 좀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SBC의 그러니까 레비뉴, 매출 대비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의 비율이 현재 지금 27.5%의 피크 정상을 찍고 나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 대비 주식 보상 제도가 가져가는 비율이 점점점 작아진다. 왜냐하면 매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 주식 보상 제도도 더 이상 얘네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주식 보상 제도의 비율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지금 SBC는 최근 들어서 평평해졌어요. 그렇죠?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이에 반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파란색과 노란색을 비교를 했을 때, 레이쇼를 봤을 때, 주식 보상 제도가 가지고 가는 비율이 점점점 내려가고 있더라. 이건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다라는 거 정리를 하고요. 자, 이거 이제 좀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역시 소파의 CFO의 지금 말을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주식보상제도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 75밀리언에서 80밀리언이 매 분기 이제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75에서 80밀리언에 해당하는 그거의 3분의 1이 지금 3분의 1, 여기 지금 써놨죠. 3분의 1이 PSU 비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회사를 공개를 하면서 임원들과 직원들에게 약속한 PS 비용을 현재 지금 비용을 처리를 하고 있다. 쿼터리 보고서에. 그래서 그게 지금 비용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 이 비용 처리는 2024년도 1분기면 끝날 것이다. 롤아웃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75에서 80밀리언의 그럼 3분의 2는 우리 분기 매출의 약 한 12% 정도가 되는데, 조만간 요거는 우리 한 자릿수로 줄어들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거의 다 왔는데요. 요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딜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할 거냐, 얼마나 얘기를 할 거냐.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웃긴 글을 봤대요. 뭐냐면 소파이의 지금 그 주식이 매년 26%씩 희석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주식보상제도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보상제도로 이렇게 26%가 늘어나는 건 이론적으로 계산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모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캡 얘기가 나올 텐데 여기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들이 모를 거다. Actually have a cap이 있습니다. 그 주식보상제도로 얘네들이 늘릴 수 있는 한 상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자, 2022년도 1월부터 2030년까지 기간을 봤을 때 주식 보상 제도로 늘릴 수 있는 것은 그 매년 그 마지막 그 달에 5%씩밖에 늘리지 못한다는 게 이제 SEC의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요 수치로 봤을 때 우리가 1년에 23%씩 주식 비율이
주식에 그런 희석이 된다는 건 이거를 봤을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5분기를 봤을 때 지금 얘네들이 이제 어워드,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에게 실제적으로 준 주식의 수는 2,500만 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겠다고 약속했던 건 4,800만 RSU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건 다 필요가 없고, 일단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주식 보상 제도를 계속 늘릴 수는 없다. 1년에 5%씩만 늘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선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SU 있죠. 얘들이 만약에 2026년도 중반까지 25달러를 못 찍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기로 한 PSU는 다 하나도 안 줘도 됩니다. 비용 처리는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돈은 다시 다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뭐 지금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4.5달러라고 했을 때 뭐 2026년도에 진짜 얘네들이 뭐 한 45달러가 되면 진짜 이거 10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왜냐면 이 지금 소파의 임원진, 그 다음에 이 주식 PSU를 받는 직원들이 얘들도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주식을 올려야 돼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얘들이 돈을 많이 받는데, 얘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45달러가 되면 우리는 현재 만약에 소파에 주식을 한다, 주식을 매수를 한다, 그러면 10배거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지금 주식이 많이 셀 오프가 됐다, 대량으로 매도가 됐는데, 이거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거 지금 별로 겁낼 거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이제 우스꽝스러운 이제 글이 나온 거죠. 지금 소파이의 앤서니 노토는 103밀리언 달러 받더라,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준비한 건 많은데 좀 제끼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PSU를 받기 위해서, 자, 리버스 스플릿 하면 어떻게? 만약에 주식 병합을 한다. 지금 얘들이, 이게 지금 2.5달러예요. 2.5달러인데, 이거 주식을 25달러로 만들기 위해서 10대1로 주식 병합을 해. 그래서 이 임원들 PSU 받기 위해서 편법 쓰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거 안 통한다. 만약에 주식 얘네들이 10배로 통합하면, 타겟은 10배 올라간다. 250달러, 350달러, 450달러로 넘어간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조금 꼼수를 써가지고 약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법, 그 다음에 PSU를 받을 수 있는 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팔란티어를 다뤘을 때도 이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에 대한 논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글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좋을 것 같고, 뭐 소파이 요런 게 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